자, 자, 이제 이제 요것도 지금 이건 이제 소자가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미리 잠깐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요. 잠깐 공유를 이걸로 해야 되는구나. 제가 아까 도표 한 장 뽑으라고 프린터라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입니다만 미리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만 이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안 그러면 헷갈려서 이해가 안 돼요. 자, 다시 좀 봅시다. 자, 태극이라는 건 뭐냐? 써 있죠. 글씨가 너무 적은가요? 글씨 보여요? 이게 포인트가 좀 적어서 확대가 되나 모르겠다. 네. 괜찮습니다. 잘 보입니다. 예, 그냥 합시다. 자, 태극이라는 건 뭐냐? 태극이라는 거는 일동 일정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고유한 거있다 그러니까 확 양이든지 음이든지 아니라 뭐 긴가민가 어쨌든 뭐 그렇게 이게 태극이다. 그래 통과. 그 다음에 양이가 뭐냐? 양이라고 하는 거는 음양이다. 이미 음양으로 분화된 거다. 그래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거를 소자는 동이다. 움직이는 거다. 고유한 거다. 양을 구분했어요. 이것도 이해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문제인데 이 부분 이게 문제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양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자 봅시다. 양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우리가 뭐 태양을 소자는 양이라고 해서 근데 여기서 양이라고 했는데 또 요 양도 있죠. 이거는 양효의 양에서의 양과 요 양을 요거는 이제 사상이겠죠. 그죠? 사상을 소자는 양, 강, 유로 구분했어요. 물론 주자는 태양, 태음, 소양, 소음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주자는 이해가 돼요. 우리가 많이 봤던 거니까. 그런데 소자, 특히 양, 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양음도 똑같잖아. 자, 똑같이 그냥 양이라고 했어요. 그 양이에서의 양인지 사상에서의 양인지 헷갈린다는 얘기죠. 이 구분을 안 해놨어요. 그냥 양이라고만 했어요. 소자는. 근데 그러면 번역하다 막 헷갈려 버리는 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건 도표가 있어야만 이해가 됩니다. 도표가 없으면 이해가 안 돼요. 자, 다시 말할게요. 자, 여기서 양이라고 한 것과 자, 초록색으로 봅시다. 이것과 요 양 똑같이 양이야. 어? 근데 이거는 짝대기 하나고 이거 짝대기 두 개. 태양이라는 얘기죠. 근데 똑같이 그냥 양이라고만 했어. 그럼 이제 번역하는 헷갈릴 수밖에 없죠. 이 도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거 도표 만들라고 진단 좀 뺐습니다. 자아자찬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버무리고 적당히 넘어갔어요. 대부분의 번역서들이 다.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돼 버리니까. 그래서 일단 이 도표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주자는, 그러니까 소자는, 자, 여기 봅시다. 요건 똑같아. 주자나 요거나. 근데 그 다음 줄에 있는 걸 봅시다. 이 음이라고 하는 거를 소자는 굳이 말하면 소음으로 봤어요. 그죠? 밑에가 첫 번째가 양요, 두 번째가 음요, 양음 이렇게 봤어요. 양음을. 그런데 주자는 양은 태양으로 같은데 이 음을 어떻게 보냐면 태음으로 봤습니다. 자, 여기서 음은 어때요? 소음이죠. 소자는. 근데 주자는 태음이에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또 헷갈려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또 강은 소양으로 보니까 그 주자하고 같아요. 근데 유를 소자는 태음으로 보고 주자는 소음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헷갈려지는 게 이제 다 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 부분, 자, 양과 그러니까 소자의 경우인데, 양과 음으로 기준으로 해서 지지고 볶고 다지면은 건태, 리진, 꾀가 나옵니다. 요거를 천사상, 그러니까 양과 음에서 나왔으니까 요 부분을 천사상, 천지사상이라고 합니다. 요 부분은. 그리고 이름도 태양, 태음, 소양, 소음으로 나눠져 이렇게 구분해. 자, 이 부분도 헷갈리다. 태양을 이렇게 건괴죠, 건괴. 근데 이거를 태양이라고 한 거야. 소자는. 우리 건괴는 뭐 이거잖아요. 그리고 태양하면은 주자는 이건데 소자는 건괴를 태양이라고 한 거야. 그러면은 태양이라는 헷갈리잖아요. 도대체 뭘 말하는지. 그래서 이거 도표가 없으면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머리에 쥐납니다. 태음을 택배로 본 거야. 소자는. 주자는 당연히 태음이 이거고, 근데 택교는 별건데 태음을 이렇게 봤어요. 전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양과 음에서 소자, 양과 음에서 나온 거를 다 건태리진을 천지사상이라고 하고요. 강과 유에서 나온 거를 그거를 송강간곤이 나오는데 그거를 지지사상, 땅의 사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자는 아까 음을 태음으로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양과 태음이 교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태가 나오고 간괴와 곤괴가. 그래서 천지사상이 건괴, 택괴, 간괴, 곤괴가 되는 거예요. 이유는 음양을 태양과 태음으로 봤기 때문에 주자는. 그리고 강과 유를 소양과 소음으로 봐서 그의 교합은 어떻게 되냐면 리괴, 진괴, 손괴, 감괴가 됩니다. 그래서 지지사상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래서 이것 때문에 다들 헷갈려요. 용어가 헷갈리잖아요. 그죠? 태양에도 이걸 태양인지 이 태양인지 그죠? 양인데 이 양인지 이 양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포기하고 뭐 엉뚱한 얘기하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또 도표를 만들었는데 또 재밌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있죠. 소자와 주자는 이렇게 만들어 딴 사람 또 다르게 봐요. 이것도 또 헷갈립니다. 그래서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또 무슨 말까지 써 있냐면은 그래 다른 거 안다. 다르게 해서 하지만 지금은 정리가 안 되지만 후대를 위해서 근거를 남겨둔다. 이런 말까지 나와. 이때도 정리가 안 됐어요, 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할 정도로 물음표가 붙을 정도로 헷갈립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일단은 1차 정리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잠깐, 자, 일단은 먼저 이 부분에서 또 지금까지 항목 부분에 대해서 뭐 먼저 하실 말씀이나 또 있나 궁금하신 거나. 예전에 이제 우리가 계속 많이 나왔던 말처럼 음, 사실은 여러 가지 설들이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대부분 다 주자의 논리가 주자가 정리한 주자의 논리에 의해서 이제 배운다 이렇게 그렇, 똑같은 결론이네 결국. 예, 예.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주자의 학설을 이제 정론으로 보고 이제 한 거죠. 근데 참 정리 잘하셨네요. 사실 이거 정말 표 잘하셨어요. 특히 그 사상에서 보면 소강절은 저 태음, 태양 뭐 이렇게 하질 않거든요. 네. 음양하고 강유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계사전에 있는 이야기하고는
또 맥을 같이 하기도 해요. 뭐 어쨌든 이 표는 상당히 정말 잘하셨어요. 이거 알아두시면 나중에 저도 계속 이게 좀 왔다 갔다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도표를 해놔니까 상당히 유익한 도표인 것 같아요. 예. 이 감탄이 나오는 거죠. 여기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이과상의 그 치밀함이 함께 곁들여서 나오는 예? 그 아니 문과생은 잘 살 수 없는 예? 하여튼 소강절 박수를 보내야 되는 박수. 소강절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신 분, 그 박사학위 논문을 그걸 가지고 책으로 내신 분도 요렇게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도식화를 가장 그래 소강절학을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가장 많이 공부를 하셨다고 하지만 막 소강절의 단어를 그대로 강류 개념을 쓰지만 요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명확하게 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주 근데 잘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이거 나중에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잘못하면 왔다 갔다 헷갈릴 소지라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럴 게 있나 아주 애쓰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박수 받네. 아주 좋네요. 예. 정말로 이거 진짜 이거는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그 모든 게 어우러진 성과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일단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걸 끄고 다시 들어가야죠. 공유를. 자, 이제 이 원문, 이거는 소자의 원문입니다. 소자가 한 말이거든요. 근데 심플하게 이렇게만 나왔어요. 양상교어 음화교어 양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여기서 이 양이 여기서 이 양이 공유를 하면은 이렇게 또 넘어가나? 이게 도표로 넘어와요? 이거 아니죠? 도표표에? 아니죠. 이게 공유를 항상 껐다 들어왔다 해야 되는구나. 이게. 자, 요건 도표 보이죠? 그럼 도대체 여기서 이 양이라는 게 요 양인지 헷갈려요. 그죠? 여기에서는 첫 번째 요 양입니다. 음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음유양. 우리가 보통 알면 음양입니다. 자, 이걸 전제를 깔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거부터 잠깐 얘기를 할까요? 여기서 이제 요 얘기를 하나 짚고 넘어가겠나요? 개념 정리인데요. 양이 있고 음이 있어요. 말 그대로 양은 양유고요. 음은 음유예요. 여기서 심플하게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문제는 양상교어 음이라고 해서 자, 양상교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양은 위로 올라간대. 음으로 교합한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음화 교어 양 하 땡땡 똑같고 양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일단 이거부터 정리를 해봅시다. 왜 여기서 양상이라고 음하라고 했을까? 자, 모든 기운들은 우리가 천지빛계를 보면요. 천지빛계 같은 경우는 하늘은 양이 위에 있고 음이 밑에 있으면 하늘의 기운은 더 올라가고 땅의 건 밑에 내서 만날 일이 없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빛괴라고 그래. 그죠? 비색하다. 하늘은 기운이 올라가고 땅은 밑에 내가 찢어져서 만날 일이 없잖아. 일이 안 풀리는 거야. 그런데 반대로 지천택계는 어떻게 되죠? 지천택계. 땅은 위에 있고 하늘은 밑에서 태평한다.
그 소통이 된다, 번창한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 하늘의 기운은 올라가고 땅을 내려와서 교합이 되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음기와 양기는 기본적으로 음기는 위에 있어야 되고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그 교류가 되고 양기는 밑에서 올라가야 만날 일이 생겨요. 그죠? 그게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교합이 되려면 교합, 교합이라고 하는 거는 교차돼서 합쳐지는 겁니다. 서로 만나서 교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교합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양의 기운은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양상. 이해되시죠? 양의 기운은 올라가지 양상이 되지 양하가 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양은 올라가야 돼요. 음은 반대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은 교류가 되지 반대가 되면은 교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컨셉이 이 안에 녹아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 양이 있어도 올라가도 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합한다는 전자에는 모든 양기는 밑에 있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헷갈려요. 개념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자, 다시 정리할게요. 양이라고 하는 컨셉은 밑에서부터 올라갈 때 교합이 되는 거고요. 음이라는 컨셉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 교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을 기본적으로 깔고선 나오는 용어입니다. 여기서는. 자, 일단은 이렇게 하고 일단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양상규어 음이다. 그러면 양이 올라가서 음하고 교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생길까요? 자, 다시. 그 이렇게 할 때 무슨 뜻이 되냐면요. 음유가 있는데 이게 집이야 집. 뭐 음유가 있는데 양이 놀러 왔어. 쉽게 말해서. 그럼 뭐가 될까요? 소양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게 생기는 순간 자, 그 주자의 컨셉으로는 소양이 되는데 그, 그 소자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양이 생긴다고 하는 거야. 아까 도표에서 이거 소양이 생겨. 요게 생기는 순간 자, 다시 음요가 있는데 이게 집이야 집. 음요라고 하는 집에 양이 놀러 왔어. 양요가 와서 따뜻딱 생겼어. 그러면 이게 소양이 되겠죠. 그죠? 그런 생기는 순간 동시에 거의 동시에 양요가 생기면서 그 반발력으로 음요도 동시에 생긴다는 거야. 좀 웃기죠? 자, 다시 음요가 있는데 음요에 양요가 놀러 왔어. 놀러 와서 소양이 되는 순간 요 양요에 대한 반발력으로 음요가 생겨서 태음이 생긴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소자의 설명인 거야. 그래서 표현을 그 양상교어 이렇게 하면은 소양과 태음이 생기죠. 또 반대로 하, 교어, 양이다 하면 요건 뭐가 될까요? 자, 양이 있는데 음이 놀러 왔어. 음이. 그럼 뭐가 생기죠? 소음이 생기겠죠. 그리고 요 소음이 생기는 순간 반발력으로 양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이래서
이제 사상이 생긴대. 요게 이제 소자의 설명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용어를 주자 같으면은 소음, 태양, 소양, 태음이라고 하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소자는 뭐라 하겠냐면 이거를 요게 양이다. 홀. 그리고 요걸 음이다. 라고 표현한 거야. 이때는 사상에서의 양과 음이겠죠. 아까 이 음과 양은 뭐야? 양이에서의 음과 양이죠. 이건 사상에서의 양과 음이죠. 태양과 소음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요 부분 소양과 태음을 뭐라고 하면 이거를 유다. 이걸 강하다. 강과 유를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자 다시 소자는 요 양이 음과 양에서의 음양이 있고요. 사상에서의 음양이 다른 거야. 사상에서의 음양은 음이 소음이고 양이 태양이고 이 강과 요 소양을 강, 태음을 유라고 표현한 거야. 그래서 음양 강유라고 표현. 이게 사상이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어에 있어서 사상에서도 음양이 나오고 양에서도 음양이 나오는데 단어는 똑같은데 의미하는 바가 달라지죠. 음과 양이. 그래서 다 헷갈려 하는 거야. 힘들어하고 이 부분은. 자, 혹시 이 중에서 질문? 지금 한 거에 반복입니다. 이계원 선생님 안녕. 근데 이계원 선생님 얼굴이 안 나왔어.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 마스크맨이야. 그러면 그게 지금 요 소자의 말이 용어만 다른 거지. 근데 그 원리를 설명하는 것은 주자랑 같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원리는? 그 원리가 좀 달라요. 원리도 달라요. 예, 지금 그러니까 양상 조음 배속을 뭐 달리해요. 배속을. 해석을 달리한다고요? 예. 네. 기본 그거는 이따 그 개념이 좀 달라지는데 이따 평만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이따 네. 맞아도 하고선 같이 종합 토론 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은. 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진땀 좀 뺐고요. 머리에 쥐가 땀 좀 뺐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이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요 번역은 아마 교재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거예요. 조금 더 보강을 한 건데요. 양상어 양상교 음은 뭐냐? 양은 위로 올라가서 음과 규합한다. 이제 아마 이제 요 기호를 아마 번역하면서는 교재는 빼 있었는데 여기다 추가를 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 안 헷갈리니까. 또 음은 아래로 내려가서 양과 규합을 해서 사상이 생긴다. 사상이라는 게 뭐죠? 여기서는 음양 강유를 말하죠. 소자는. 주자 입장은 뭐죠? 사상의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이겠죠. 용어부터 다릅니다. 여기는 소자의 설명입니다. 소자.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읽어봐 주시죠. 자, 이건 이제 소자 이거를 여기에 있는 것도 일부 겹치기도 하고 틀린 것도 있는데 일단 이 화면을 중심으로 한 번 읽어봐 주시죠. 화면으로. 지금 요 부분 여기서부터 태극에서 한 번 읽어봐 주실래요? 자진해서 읽으시오. 지정하기 전에. 네, 한 번 읽어봐 주세요. 예, 해주시죠. 그 자신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 네? 태극은 네. 일동 일정한 상이 있는 것이다. 네. 양의는 태극의 좌측에서 동하여 양이 되는데 네.
이는 기에 속하고 예. 우측에서 정하여 음이 되는데 이는 질에 속한다. 자, 잠깐만요. 여기서 기와 질이 나옵니다. 즉, 기라고 하는 거는 양이기 때문에 기로 표현이 된 거고요. 우측, 원도에서 우측은 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음이기 때문에 질이라, 그러니까 그 질감, 형체,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사상, 사상은 양의 음양에서 생겨난다. 예. 즉 양의 양에서 일기가 생기면 양이 되고 요건 이해되시죠? 요 부분. 양에서 양이 되니까 사실은 양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태양이죠. 근데 소자의 기준으로는 이게 그냥 양이 되는 거죠. 소자의 설명이니까. 음, 사실은 그래서 요 기호를 다 넣어놔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기호를 넣은 겁니다. 그다음, 일우가 생기면 음이 되는데 요 부분도 이해되시죠? 그다음, 이것은 모두 기에 속한다. 왜냐면 원도에서 좌측에 있기 때문에 다 기에 속하는 거예요.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 반면 예. 양의 음에서 일기가 생기면 강이 되고 예. 일우가 생기면 유가 되는데 이것은 모두 질에 속한다. 음이기 때문에 다 질에 속한다는 얘기죠. 좋아요. 그다음 양의에서 사상이 나온 것은 맞으나 아직 태소의 구별을 이룩할 정도의 기력이 없으므로 예. 태양, 소음, 소양, 태음이라는 단어를 소자는 쓰지 않고 양, 강유라고 한 것이다. 여기서 왜 태음이라고 안 했을까? 소자는 주자는 했는데 이 부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소자의 생각으로는 이게 기본 컨셉 차이에서 이 태소를 완전히 구분할 정도로 확연히 나눠진 게 아니기 때문에 태음이라는 단어를 못 쓴 거예요. 사상에서.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음양강유라고 표현한 겁니다. 소자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이제 컨셉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겁니다만 이 부분을 한번 읽어. 자, 소자는 요 다른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죠. 소자는서부터. 소자는 네. 양이는 음. 동 이꼴 양과 정은 음으로 보았고 사상을 양, 강, 유로 보았는데 용어를 혼동할 수 있다. 즉 양인데 양의 양과 사상의 양을 구별해야 하며 음인데 양이의 음과 사상의 음을 구별해야 한다. 이런 표현. 요 기호가 없으면은 요런 기호를 안 쓰면요. 완전히 헷갈린다. 근데 문제는 소자는 기호를 안 썼다는 거예요. 소자의 원문은. 그래서 내가 번역을 이 기호를 다 넣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 헷갈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설명한 겁니다만 헷갈려 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거 마무리 해줄까요? 그 다음. 양상교어 음이라고 하면 예. 양이 음에 가는 것이므로 강이 되고 음. 동시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유가 된다. 예. 반면 음하교양이라고 하면 음이 양에 가는 것이므로 음이 생기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양이 된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한 거의 요약이죠. 이 부분에 대한 컨셉이 없으면은 이 부분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로 빠집니다. 자, 지금까지 소자가 이제 사상이 나오는 거, 태극, 양이 사상까지 나온 거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거나 질문, 아니면 또는 하실 말씀. 제가 좀 의문이 하나 있는 게요. 말씀하세요. 그 양의 좌측의 부분은 이제 양은 기라고 하고 예. 우측의 부분은 음 쪽은 질이라고 했는데 그게 원장님이 그렇게 구분하신 건가요? 어떤 근거가 있는 거 좀 저는 이 참 그렇게 구분되어지는 게 주자의 어떤 소자의 어떤 견인지 좀 그게 궁금했어요.
음쪽 부분을 실이라고 하고 양쪽 음. 부분을 기라고 하는 건데 음양을 이기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양도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이고 질로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음양 2로 이렇게 하는데 음을 7이라고 하는 뭐 소자의 어떤 그런 학설에서 놓은 건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내가 아마 이거 참고해서 쓴 건데 이걸 쓰면서 아마 그때 각주를 안 쓰는 것 같아. 그럼 어린이가 참고로 해가지고 하셨다는 거죠? 썼는데 내가 그때 요 부분 각주를 아마 편집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을 거야. 예. 아마. 근데 또 다른 좀 질문. 구분이 조금 그 적절하지 않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해가지고 음, 하나 한쪽을 질로 보고 하나를 행위상, 행위하 뭐 통상적으로 뭐 행위하, 행위상 그러면서 그저 이제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뭐 행위하는 행위하를 이제 그릇 기자로 보면서 뭐 어떤 질적 개념을 볼 수는 있는데 음. 을 기와 질로 진로도 본다. 가. 그런 문헌이 있어. 근데 좀 음. 글쎄요, 뭐 좀 저는 조금 하여간 좀 뭐 그런 게 있다니까 뭐 그분이 주장이 있겠지만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또 혹시 또 다른 분 또 하실 말씀 그러니까 있나요? 이거 지금 소자가 이제 어쨌든 음양의 구별은 있으나 그 태소의 구별을 그렇지 않다 사상에서. 예. 그럼 그것이 그 사상에서 사실 8개가 나오는데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예. 서로 소자가 보는 8개에 나오는 거하고 또 주자가 그것도 또 다른가요? 이제 그러면? 그거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아, 예, 지금까지 이제 태그 양이 사상까지만 공부한 거예요. 이제 네. 다음 단락에서는 이제 8개가 나온 얘기를 합니다. 너무 앞질러 갔어. 예, 예. 그럼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근데 그러면 지금 이거를 갖다가 사실은 그 우리가 주자는 딱 4개의 사분법이 되는 건데, 음, 그러니까 주자 입장에서 보면 그 음양과 태소 구별을 해서 딱 사분법이 되는 건데 소자는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다만 용어를 바꾼 것 뿐이지. 용어를요. 어, 어. 근데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게 꼭 저도 이제 이렇게 그냥 추상적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 그가 이제 생명이 태어날 때 나날이라는 걸 하잖아요. 클리비지를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극성이 있느냐, 방향성이 있느냐, 위아래가 있느냐. 근데 이게 딱 2개가 잘라질 때는 양분이 되는데 4개가 잘라질 때는 딱 4분의 1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하나의 재밌는 관점이긴 하거든요. 정확하게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발상학에서. 발색 가면서 이제 이 극성을 떼어가면서 이제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위치가 중요하다. 이제 거기에 페이트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위치가 중요하다.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이제 어찌 보면 음양이 먼저이고 태소가 뒤를 따라간다. 분화될 때 이제 그 중심을 바라보느냐, 이제 그냥 그것이 딱 4개의 사분법이냐라는 거는 조금 더 의미가 다를 수 있어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그것도 좀 생각해보는 거리가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좀 질문하고 싶었는데 이 교수님한테 이거는 약간 이제 발생학적인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소자는 계속 분이 나눌 분자를 쓰거든요. 양이가 태극에서 양이로 나뉘어진다고 그랬는데 대부분 또 주사나 이 나중에 보면 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가일배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생이라는 것하고 분이라고 하는 것하고 여기서 같은 개념으로 쓰여질 수 있는 건지 분이라는 단어가 적절한 것인지 예를 들면 어떤 생체가 없는 데서 행체가 만들어지는 뭐 난항에서 어떤 장기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분화라는 단어로 봐야 되는 것인지 그 속에서 생겨났다고 해야 적절한 것인지 내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걸 철학적인 걸 떠나가지고 그 발생학을 전공하고 계시니까 대동소이한 말인가요? 어떤가요? 나 계속
좀 이 구분해 사실은 볼 그게 수가 이제 예. 그 우리가 처음에 생명현상의 초기에는 같은 크기를 갖고 있으면서 나눠지다가 나눠지는 것을 일정 정도 하다가 다시 이제 그 나눠지는 것이 서로의 위치나 이런 궤도를 딱 정했을 때 이제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 새로운 생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걸 똑같이 다른 모든 생물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냥 소위 말하는 정전환자 만나가지고 알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해층 부화한다 이런 관점으로 쭉 보면 처음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클리비지라는 걸 분할을 먼저 그러니까 이제 그 나눠지는 걸 먼저 하는 거죠. 나눠지는 걸 먼저 하다가 이제 해치기량을 통해서 쭉 다시 급성장을 하게 되는 궤도로 가거든요. 그때는 생이라고 그래야 된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교를 해봐도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아까도 그런 질문을 드린 건데 지금 이제 권 선생님 말씀도 들으니까 또 그것도 되게 재밌네요. 갑자기 공부가 생겼어요. 업문이 생이냐 분이냐. 아니 근데 소설은 계속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해석할 때는 막 생이라는 개념으로 막 그렇게 생이나 분이 구분 없이 막 생으로 이렇게 하는데 소자의 그 그림 나중에 그 공부 끝나시고 한번 개인적으로 나중에 한번 보시면 그 그림 우리가 뭐 무심히 지나갔는데 그 원장님 잘 그려주신 그 그림 있죠. 그 몇 페이지에 있냐면 우리 교재예요. 그거 꼭 한번 그 유심히 한번 봐주시 바랍니다. 그게 교재 58페이지에 보면 복희 64개 차서에 보면 그걸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뜻 58페이지 그 페이지를 보면 뭔가 층층이 하나씩 더 생기는 거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보이지는데 사실은 저는 어떻게 봐지느냐고 나눌 분자의 개념으로 보면 처음 음량이 있다가 그 음량의 또 바뀐 또 분화된 모습이 그 위에 그려진 거고 그려진 것이지 그 위에 하나씩 한 개 더 생기면서 나간 게 아니고 원래 총량은 같은 거죠. 음량이 총량이 있는데 거기에 부분 계속 쪼개져 나가는 그를 시각적으로 층층이 쌓아난 것이지 그 위에 생긴 거는 아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한번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는데 계속 그 소자는 나눌 분자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궤도를 보면 실제로 그런 차서들을 보면 그런 개념이 맞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소자는 그림을 안 남겨 말로만 했거든요. 그림을 남기질 않으니까 그 말로 한 걸 후대 사람들이 이제 글로 모양 그림으로 그린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최원정 선생이 아니고 주로 많이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구분하면서 생각하면서 계속 공부하는 것도 좀 재밌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진행하시죠. 자, 그럼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통과. 예. 네, 일단 네, 좀 더 하고 합시다.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자의 설명이 지금 나오는데 그 전에 요 도표를 다시 한번 좀 보고 넘어갑시다. 도표에서 자, 다시 아까 그런 얘기 했었죠. 소자는 음을 소음으로 봤어요. 그런데 주자는 태음인으로 봤어요. 다르죠. 그래서 표현을 내가 해놓고 여기는 태음의 표시를 했어요. 기호로. 그래야 이제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소음의 기호를 냈고 여기는 태음의 기호를 넣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강유할 때 강은 같습니다. 유가 달라요. 주자는 유를 소음으로 봤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아까 이제 사상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나중에도 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이 소자는 태양, 소양, 소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용어는 주자가 말하는 사상을 말하겠죠. 태양, 태음. 그런데 가르치는 게 다르죠, 사실은. 이 태양은 건깨고 태음은 택깨고 소양은 리깨예요. 용어가 확 달라졌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도표를 이해를 해야만 아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요거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은 하늘, 천지 사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지지 사상에서는 강과 유를 태소를 넣어서 이때는 그 소강, 소유, 태강, 태유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 했었죠. 소자는 사상을 말할 때는 태양, 태음을 안 했다. 그죠? 태자를 안 썼어요. 태소를. 주자는 썼어요. 태자를. 태양, 태음 이렇게. 그 이유는 주자가 볼 때의 사상은 이미 분화가 다 된 거고요. 소자가 볼 때는 소자가 볼 때 이 사상을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음양의 차, 예를 들어 원도의 좌측과 우측에서 여기서 그런 표현 써. 나중에 동지시 동지극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 움직이는 거의 시작이고 양은 움직이는 게 지그가 극이 됐으니까 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강과 유는 동정, 고요함이 시작되는 거. 유는 강은 오히려 그게 지극하게 돼서 변해지는 때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여기서 음양 강유에서는 태소를 쓸 수 없다는 얘기죠. 소자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아까 평만적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거기서 태소를 쓸 수 없는 이유가 그랬. 근데 반면에 이제 여기에서는 즉 천지 사상과 지지 사상에서는 태소를 쓰는 거죠. 소자 입장 이미 분화가 다 됐으니까.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이라고 쓰고 소강, 소유, 태강, 태유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죠. 네, 일단은 요걸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고선 잠깐 이제 다시 여기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부분입니다. 이제 주자의 설명입니다. 자, 주자가 말하기 이 1절은 게 뭐죠? 양상교어 음하교어 양 해서 사상이 생이다. 요 한 문장이죠. 요 1절은 뭐냐? 제2료, 첫 번째 효에서 두 번째 효가 생겨나는 것으로 말한 것이니라. 즉, 주자 입장에서는 양이에서 사상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하 집안 요런 말이 나옵니다. 자, 아까 소자는 뭐라고 했죠? 양, 하집안이 없고요. 그 다음에 상교, 요까지만 있었죠. 이거를 풀어 쓴 겁니다. 주자는. 자, 소자는 양, 상교, 어음이라고 했어요. 어까지. 소자는. 근데 주자는 양이 아니라 양 하집안이다. 음이 아니라 상집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양의 기운이 결국 아래에 있는 반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표현합시다. 자, 아까 소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양이다. 그래서 양이 뭐 그 양상 교어 음이다 했는데 주자는 양, 하, 지, 반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반을 넣었어요. 여기는 상, 지, 반 이걸 넣었어요. 그죠? 이 얘기는 주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양이 있는데 요 양에서도 밑바닥이 더 위로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밑바닥 음이 있는데 음에도 위에 있는 게 더 밑으로 강력하게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 힘을 받아서. 그렇게 주자는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자는 요 하지반이라는 말을 써서 상지반, 하지반이라고 써서 그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고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잠깐 먼저 볼게요. 그래서 양하 집안이 상교어 음상 집안 이렇게 여기서 이제
아까 하지반과 상지반이라는 단어도 넣었어요. 주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생제 음에서 두 번째 일기 이루가 생겨서 소양과 태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음상지반이 아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상지반과 하지반이라는 말을 더 넣은 거죠. 그죠? 소자가 말한 거에다가 이걸 더 할 것 같으면은 양에서 두 번째 위에서 일기이루가 생겨서 태양과 태음이 생겨난다. 그래서 이것이 이른바 양이에서 사상이 생겨나는 것을 이런 것이다. 태양에서 태양에서 하나의 태양은 위에는 두 번째 유가 첫 번째도 양, 두 번째도 양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이거는 이제 나누어져서 왼쪽이 좌상, 예, 16개의 두 번째 요가 되는 것이고, 소음에서의 이루는 이제 나누어서 좌하, 왼쪽 아래에 16개의 두 번째 요가 되고, 소양과 태음도 그 나누는 것이 이거를 방금 본받았다는 얘기, 이런 것이니, 초요에서의 두 번째도 역시 나누어지면서 네 번째가 되는, 네 개가 되는 것이니라. 이건 뭐냐면요. 요 얘기를, 다시. 아까 얘기한 거에 약간 원도 전체 설명한 것 한 건데요. 원도 전체 64개를 그리면요. 여기서 건개가 되고, 곤개가 되겠죠. 이랬을 때, 여기서부터 요 전체에 32개, 자, 32개와 32개로 나눠지죠. 32개는 다 모든 거, 초요는 다 양유입니다. 초요는, 그죠? 32개 오른쪽에 있는 건 초요는 음유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가 양유인 거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음이 될 것이고, 여기는 소양, 태음이 되겠죠. 이렇게 나눠지면요. 그래서 여기는 16개가 될 거예요. 요 16개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도 양, 두 번째도 양이란 얘기예요. 그죠? 여기는 16개의 괴는. 물론 더 나누면 어떻게 됐어요? 3개가 되는 거는 여기 8개씩 나눠주겠죠. 또. 그럼 여기 학괴가 건끼고 학괴가 여기는 택괴가 되겠죠. 그죠? 또 여기 그 32개에서 16개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소음에 기반을 둔 거겠죠. 또 굳이 이걸 나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8개는 이 리께에 기반을 둔 거. 여기는 그 진께에 기반을 둔 거겠죠. 8개는. 그죠? 학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요 16개는 소양의 기본을 둔 거겠죠. 또 여기 16개는 태음의 기본을 둔 거네. 16개의 귀에는. 또 이것도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요거 그렇게 되면 손괴의 기본인 거는 8개. 그 다음에 감괴의 기본인 거 8개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주자의 시각으로서 그 사상에서 그 8개가 나오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 혹시 이 부분에서 질문 하실 말씀이요? 이 부분은 잠깐 그 평만조를 좀 읽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또 양아지반 뭐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누가 한 분이 좀 읽어봐 주시죠. 이 부분은 네. 음과 양의 개념을 먼저 정리해야 이해가 잘 된다. 네. 양의 기운은 아래부터 시작되어 위로 올라가면서 더 극대화되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시작하는 아래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아래에는 아직 양의 기운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생겨 올라가는 것이다. 음은 위에서 시작되어 아래로 내려가면서 점점 많아진다. 즉, 음의 기운은 기본적으로 하강하는 것인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누적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하 지반이란 양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양의 밑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음상 지반은 음이 내려감에 있어서 음의 윗부분을 말한다. 음상 지반과 양하 지반이 서로 만나 교합되는 과정을 여자가 시집 가는 것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다. 여자는 시집을 가지만 시집온 며느리가 결국은 시댁의 모든 실권을 지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 예를 들면 춘향이가 홍길동 집으로 시집 간다고 가정할 때 큰 흐름은 홍길동 시댁의 영향하에 있지만 음식의 맛이나 세세한 살림살이는 모두 며느리인 춘향이의 영향하에 있게 되는 것이다. 네. 요렇게 그래서 이제 그 음과 양의 교합에서 만들어진다는 컨셉을 이렇게 일단은 잡으셔야 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잠깐 이해해 주시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그러면서부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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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이러네. 그러면 또 그러면 예. 양하 지반이 올라가 음상 지반과 교합되면 왜 소양과 태음이 생기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예. 양과 음이 있을 때 양의 기운인 양하 지반이 음상 지반과 교합하면 손님이 주인 행세를 하는 소양이 되어 집은 음이지만 행세는 양이 되는 형국이다. 예. 그러나 그에 대한 반발로 음의 기운이 생겨 태음이 생기게 된 것으로 이해해도 좋다. 또 다르게 이해하면 양이 음으로 이사를 간다고 볼 때 받아주는 주체는 음이다. 즉, 음에서 양을 받아주어 양이 활동을 하여 소양이 되지만 그에 대한 반발력이 생겨 다른 쪽에서는 음의 기운이 더욱 생기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태음이다. 그러나 소양의 이효인 양효와 태음의 이효인 음효는 선호의 차이가 없이 거의 동시에 생기지만 굳이 선호를 말한다면 소양이 먼저 생기고 그에 대한 영향으로 태음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네.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건지 정리한 건데요. 약간 요약한다는 면에서 왜 이렇게 생기는 건지 이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설명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고요. 자, 지금까지 한 것 중에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의문 나는 거. 저는 주자 선생님 말씀 조금 딴지를 좀 걸고 싶네요. 예, 예, 말씀하세요. 그, 주사의 말이. 지금 원도에 의해 가지고 아, 그 개를 배열하다 보니까 아, 두 번째가 음이 되고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음, 그 배열된 거 지금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러니까 뭐 음상의 반이 뭐 이렇게 겹을 해서 이렇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교회의 어떤 그 팔계도를 원으로 돌려놔놓고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인 걸 가지고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부여해서 한다라는 게 사실 저는 적절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교회 순서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뭐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렇게 걔가 그 다음에 있고 양 있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결과론적인 걸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괴의 순서에 순서가 그래서 있는데, 이건 이제 새로운 관점인데요. 예를 들어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을 적어놨는데요. 잠깐만요. 요 부분 잠깐 하고 합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자, 요거 보면
뭐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양의에서 사상이 나온다고 하겠다. 이제 얘기한 건 소음과 태양이 거의 동시에 생기지만 굳이 선호를 말한다면 소음이 먼저 생기고 그 영향으로 태양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아까 그 우리가 처음에 횡도 있잖아요. 횡도에서는 어떻게 했죠? 건, 태, 리, 진, 손, 감, 간, 고운의 순서로 생겨났잖아요. 횡도에서는. 이거가 순서가 차이가 나는 거죠. 왜냐면 이건 또 그 미리 괴의 순서가 정해진 게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생겨나는 순서가 달라지는 거는 말합니다. 즉 원도에서는 이런 관점으로 생겨난다고 본 거죠. 획일적으로 횡도에서 같이 순서가 아닌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게 뭐 옳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런 관점으로 순서. 다만 우리는 근데 이 관점, 건태지진 송강강군의 순서가 너무 익숙해진 거죠. 이것만 순서라고 각인이 돼 있는 거죠. 그게 아닌 거죠. 아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 그건 지금 횡도로 말했을 때 그런 순서라는 게 아니고 음. 그 8개를 전체를 그 원도에 돌려 놔놨고 그렇게 배치를 해놨고 보니까 그걸 그 8개도의 그 8경계를 합계로 놔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서적으로 그렇게 나열된 것이 불가하다는 거죠, 저는. 순서라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나열되어 있는 걸고 막 그렇게 뭐 그렇게 나열돼서 그렇다고 하면 되는데 뭐 그것이 반이 또 놓고 이러는 거는 지나친 그 뭐죠? 그게 뭔가 신비하다 있는 것이 또 노출되지 않은 그게 음에 또 반이 그 중에 상의 반이 뭐 음이 있고 뭐 이런다는 것 자체도 왜냐하면 이런 걸 좀 지나치게 복귀도나 이런 걸 어떤 신비화시킨다 그럴까 너무 그럴 필요가 저는 없지 않나 있는 대로 봐도 충분히 그 가치는 논정되는 건데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뭐. 각자 그런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예. 그리고 원장님 지금 좋은 말씀 또 하나 하신 거는 순서는 굳이 순서를 따지면 순서가 그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순서가 없다는 말이 맞거든요. 그게 서양 논리학에서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굳이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순서를 배열할 뿐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순서로 되는 거지만 사실은 동시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서양체가 굉장히 어려워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원장님 그렇게 정리를 하신 거는 아주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또 혹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분 또 하실 말씀이나 또 궁금한 거나 이해 안 되는 거나 기타 등등. 근데 지금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은 아닌가.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과 예를 들면 생겨난 원리를 순서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과 조금씩 좀 다른 얘기잖아요. 약간씩은 다른 의미들이 있어서. 근데 그 원초적으로 그것이 복합적이긴 하나 그런 논리의 그 시작이 어떻게 작동돼서 나와지는 원리는 이렇다라는 원리는 이해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건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되게 헷갈리네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헷갈리긴 하는데 그거는 그 맞아요. 그 뭐 다음 주든지 또 공부한 다음에 네네.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 부분에 네. 대해서. 네. 그래야지 이것만 가지고 말하기에는 조금 너무 자료가 좀 부족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거 조금 더 참아 주시죠. 그거는. 또 혹시 또 다른 분 말씀하실 거나 뭐 질문하실 거나 기타 등등.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오늘 이 정도로만 하고요.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해요. 이때 6월 1일이 보니까 선거하는 날이더라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그래서
그 전례에 의하면 또 어떻게 했죠? 이런 다 수업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 빨간 날은 그 공휴일로 지켰지요. 그거는 공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방해를 했다 해서 큰일 납니다. 어? 공민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큰일 납니다. 아, 대역죄인이 됩니다. 대역죄인. 그러면 그 6월 1일 날은 휴강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수업은 6월 8일 날 그 줌으로 수업하는 걸로 하도록 하시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만나서 그 일배하시고 또 얼굴 좀 보시고 6월 8일 날 보도록 하시죠. 괜찮겠습니까? 자, 통과. 저는 그날 그 줌 우리 조낭희 선생님이 하는 걸 줌으로 내가 실질적으로 한번 경험해 볼게요. 줌 특강하는 걸 그 줌으로 내가 실행을 해보면서 여기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나는 와서 같이 해야지 왜 그래? 아니 이제 지금 논문 숙제 때문에 술 먹으면 큰일로 지금 논문 숙제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어. 논문 언제까지 내는 건데? 원래 지난주까지 내야 되는 건데 지금 늦어가지고. 아, 이번 논문 낼 거? 내가 지금 그러네. 요즘 계속 바빠가지고 음. 완전 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일하고 써야지 크는데 그만 밥 먹고 나면 만사가 싫어지네 완전 확실히. 어쩔 수 없네 나이가. 대단하세요 진짜. 그렇게 논문 쓰면서 공부하시고 생각하시는 게 현실 업과도 병행하시면서 하시는 게 정말 대단하세요. 그 요새 내가 콩자님이 그 뭐지 낙이 불망인가 불운가 어려운 그 뭐죠 걱정 근심을 그렇게 읽는다 그런데 요새 그 점이 빠져가지고 그런데 밥 먹거나 저녁 먹거나 뭐 만사가 싫어. 도저히 못하겠어. 예전에 잘했는데 한자는 못하겠어. 아이고, 큰일 났어. 내가 끼얼러져 친거 아닌가 자책해 보는데 사실 물리력으로 좀 완전 한계가 있는 것 같아 나이가 들면. 우정 선생님 그렇죠, 그죠? 나이가 들면 확실히 한계가 좀 오죠, 그죠? 아직 젊은데도 이미 이미 저희가 지금 그 앞으로 한 5, 6년 뒤를 보는 건데 지금도 쉽지가 않은데 5, 6년 뒤에 지금 그렇게 선배님처럼 그런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 정말 마음만 있는 거지 마음만. 알겠습니다. 뭐 그때 하여간 어쨌든 이 줌으로 막걸리 한잔 하든지 만나서 하든지 한번 줌으로 한번 해본도 괜찮아. 일제로 떨어져가 각자 자기 술 한 잔씩 먹으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진짜 그런데요. 젊은 애들이 자기 방에 다 들어가가지고 각자 막 애들이 웃는 데가 보니까 뭐 그 막걸리 먹고 논다고 뭐 웃고 논다고 누가 이야기했다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 그거 한번 경험해 보시죠. 예? 모이지 말고. 역시 적응력이 빠르세요. 젊은 사람들한테 새로운 거 배운다니까 바로 젊은 사람들처럼 놀자고. 그렇지. 처럼. 대단하십니다, 다들. 혼자 많이 젊어지세요. 또 하실 말씀이나 또 하실 말씀. 그러면 예. 우선 선생님도 저 고향 가셔가지고 거기서 줌으로 일배하실 수 있잖아. 그게 만약에 혹시 자제분과 같이 간다면 와 우리 아빠가 이리 신세대적인구나. 그것도 괜찮아. 어차피 또 술 짜서 하는 얘기도 다 들릴 거 아니야. 서로 간에. 도중에 합류할 수도 있고, 그치? 줌으로. 그렇지. 한눈에 다 보니까 더 좋죠. 다 똑같이 다를 볼 수 있으니까 그 줌 강의를 하신 교수님 말씀 그러더라고요. 그 한 50명 있으면은 강의 듣는 사람만 듣고 누가 어떻게 하지 모르는데 딱 하나만 놓으니까 집중도도 좋고 학생들도 훨씬 더 발언이라 그럴까? 뭐 그런 게 오히려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윤기 교수님 실제 경험하고 계실 거잖아요. 네,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 집중도는 더 좋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가고 그럼 술 한 병하고 2병 취하는 거 아니야? 집중도가 높아갖고. 재미는 좀 덜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라는 게 이제
호흡하는 재미는 그렇죠. 덜한데 예. 우리가 어쨌든 그 내용에 집중하는 그 같이 몰입하는 몰입도는 강의실에서보다 비대면이 더 좋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재미는 술도 없으면 잘 안 돼요. 술도 확 취해버리는 거 아니야? 너무 집중해가지고 나머지가 전부 다 깨우락해가지고 화면 아무도 안 보이는 거야. 머리 막 다 코박고. 자. 그냥 시간이 너무 늦어지는 관계로 그냥 네. 이대로 그냥 제가 그 주도하는 입장에서 그냥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은